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두 남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된 가난한 여인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경상도의 어느 지역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유시성의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딸과 함께 가난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어린 딸만큼은 매우 사랑하였다. 딸 능소는 나이 7살에 탁월한 재능과 보기 드문 미색을 갖추었고 더욱이 착하고 효심 또한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능소 때문에 이 아비가 힘을 내 산다. 어쨌든가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이. 유선비는 논밭에 나갈 때나 장터에 갈 때도 꼭 능소와 함께 하였다. 저 애 엄마가 없이도 둘이 저만큼 잘 사니 참 다행이지. 하모, 참 좋은 일이지. 아버지와 능소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그렇게 수군거렸다. 그러다가 유선비는 왕명으로 군사로 뽑혀 어린 딸 능소와 함께 변방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천안 삼거리 부근에서 짐을 푼 아버지는 더 이상 어린 딸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끝내 머물던 주막에 임시로 딸을 맡기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떠나기로 하였다. 유선비가 떠나는 날 능소가 천안 삼거리까지 배웅을 하였다. 선비는 미리 준비한 버드나무 지팡이를 능소와 함께 땅에 심고 딸에게 말했다. 능소야, 아비가 생각나면 와서 이 버드나무 지팡이를 봐라. 이 지팡이에서 싹이나 잎이 자라면 아비와 다시 만나 옛날처럼 살 수 있을 기다. 밥 단디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거라. 능소야, 아버지 말 잘 알아듣겠지? 그렇게 아버지는 능소를 남겨두고 바쁘게 길을 떠났다. 그 뒤로 능소는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천안 삼거리로 달려나가 아버지와 함께 심은 버드나무 지팡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몇 달을 지켜보아도 지팡이에서는 싹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능소는 뛰어난 미모에 어엿한 처녀가 되었다. 행실이 얌전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능소는 주막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지내다가 박현수라는 선비를 알게 되었다.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중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선비를 주막에서 만나 치료를 해주게 된 연유로 둘은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박선비가 일하는 능소를 찾아와 말하였다. 낭자, 나는 이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하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렇다면 그대와 혼인하겠소? 네, 선비님. 선비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부디 잘 다녀오세요. 박선비는 능소를 남겨두고 과거에 급제하여 꼭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그 뒤로 능소는 날이면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아버지와 박선비를 기다렸다. 버드나무 지팡이에 싹이 피었는지도 연신 확인했으나 지팡이는 여전히 마른 나무 그대로였다. 능소는 전장에 가신 아버지와 과거를 보러 간 낭군 두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며 시름에 잠겼다. 그러자 몸도 차차 야위고 얼굴에도 병색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언제 돌아오려나? 능소는 몸이 아픈데도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두 사람을 기다리며 외로이 눈물을 삼켰다. 세상에 혼자 남은 듯 쓸쓸한 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능소는 두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루는 천안 삼거리로 나가보니 신기하게도 버드나무 지팡이에 연초록에 고운 싹이 돋아나 있었다. 어머나, 드디어 싹이 났구나. 능소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어 잠도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변방 군사로 가셨던 아버지가 정말 꿈만 같이 예전 모습으로 무탈하게 돌아왔다. 능소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날 늦은 오후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박선비가 돌아왔다. 능소는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을 못할 만큼 기뻤다. 그러나 돌아온 선비의 행색이 초라하였다. 선비가 말했다. 과거에 매번 낙방하여 돌아올 면목이 없었어. 그러자 능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과거가 무슨 대수인가요? 이런 모습으로 다닐 바에야 차라리 일찍 오시지 않고요. 라며 그를 집으로 데려다 정성껏 목욕물을 받아주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옷을 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풍악 소리와 함께 육아 행차 소리가 나더니 능소가 머문 집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했지만 시험에 몇 차례 떨어졌다가 절치부심으로 다시 재도전한 끝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서야 온 것이었다. 장원급제 행차에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곧바로 능소는 선비와 혼례를 올렸다. 겹경사로 인해 마을 잔치가 한층 뜨거웠고 곱게 자란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흥이 난 아버지가 노래 한 곡조를 하였다. 천안 삼거리 능소의 버들은 흥흥흥. 흥겹고 신나는 노랫가락에 모여든 행인들도 어깨를 덩실거리며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천안 삼거리 능소의 버들은 흥흥흥. 박선비와 혼인한 능소는 그 뒤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이때부터 천안 삼거리 근처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히 자라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능소의 아버지 유봉수가 꽂아두었던 버드나무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라 그 일대가 버드나무 숲이 된 것이다. 특히 이곳의 버드나무를 능수버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봉수의 딸 능소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에는 능소버돌이라고 불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능수버돌로 바뀐 것이다. 이리하여 천안 삼거리는 흥타령의 발원지가 되었고 널리 퍼져나가 나라 서민이 즐겨 부르는 천안 삼거리 흥타령 민요가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천안 삼거리 전설은 전장에 나간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고 출세한 난군이 다시 찾아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행복한 결말과 서민의 아픔과 서름의 응을이나 앙금을 신명나는 민요 흥으로 승화시킨 흥타령이 어우러져 오늘날 진정한 가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